아랑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이 처자는 오늘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죄는 없었습니다. 그저 가난했을 뿐이었지요. 탐욕스러운 사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계집이 나를 죽이려 했다.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나서지는 못했지요. 그리고 형장이 준비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관아 안에 있던 병풍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 병풍이 스스로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푸른 빛이 하늘로 솟구쳤고 구름이 갈라졌습니다. 그 안에서 청룡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억울한 처녀 앞에 내려섰지요. 그날 하늘이 죄를 물은 것입니다. 먼 옛날 전라도 어느 작은 고을에 설아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가진 것이라곤 낡은 초가집 한 채와 아버지가 남긴 병풍 하나뿐이었지요. 그 병풍에는 구름 사이를 헤엄치는 청룡 한 마리가 그려져 있었는데 어찌나 생생하던지 금방이라도 비늘을 털며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물건이 재앙을 부른다더라. 그러나 설아만은 달랐습니다. 병풍 앞에 앉으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고요해졌고 마치 누군가 곁에서 지켜주는 듯한 온기가 느껴졌지요. 설아의 하루는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병든 어머니께 미음을 올린 뒤 바느질감을 드는 것이 늘 같은 일과였지요. 어머니, 오늘은 좀 어떠세요? 설아야, 내 걱정이 이 어미병보다 더 크구나. 어머니의 손을 잡으면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설아는 언젠가 어머니께 좋은 약을 지어드리고 따뜻한 방에서 편히 모시겠다는 소망을 가슴 깊이 품고 있었지요. 그러나 동네 사람들은 청룡 병풍을 꺼린 탓에 설아에게 바느질조차 맡기지 않았습니다. 가느다란 손가락 끝이 바늘에 찔려 피가 맺히는 날에도 설아는 이를 악물고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즈음 고을에 새 현감이 부임해 왔습니다. 민치운이라는 이름의 그 사내는 탐욕스럽기로 이미 여러 고을에 소문이 자자했지요. 어느 날 마을을 순시하던 민치운은 설아의 초가집 앞에서 우뚝 멈춰 섰습니다. 바람에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청룡 병풍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지요. 현감의 눈동자가 번뜩였습니다. 병풍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영물의 봉인이로구나. 민치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반드시 내 것이어야 한다. 며칠 뒤 고을의 젊은 선비 정우가 설아를 찾아왔습니다. 정우는 설아 아버지의 옛 벗이었던 스승 밑에서 수학한 인물로 예전부터 설아네 집안 사정을 잘 알고 있었지요. 설아, 그 병풍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느냐?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지키라 하셨을 뿐이에요. 정우의 얼굴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성인이라 불리던 분이셨다. 옛날 이 고을의 청룡이 분노하여 큰 재앙이 닥쳤을 때 내 아버지께서 스스로 영혼의 일부를 깃들여 그 용을 봉인하셨지. 저 병풍이 바로 그 증거야. 설아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토록 병풍을 소중히 여겼는지, 왜 자신에게만 편안함을 주었는지 비로소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병풍을 탐욕스러운 자의 손에 넘겨서는 안 된다. 봉인이 풀리면 큰일이 날 수도 있어. 정우의 눈빛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치우는 관아 깊숙한 곳에서 검은 속셈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고작 천한 계집이 저런 보물을 쥐고 있다니. 현감은 설아가 병풍을 지킬 자격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아니, 애초에 가난한 처녀 따위가 무엇을 가질 자격이 있겠느냐고 코웃음 쳤지요. 병풍만 손에 넣으면 그 안에 깃든 용의 힘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 터. 민치우는 탁자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먼저 저 계집을 제거해야겠군. 그날 밤 관아의 등불 아래서 현감은 설아를 옥에 가둘 계략을 하나하나 짜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이 달을 삼키듯 어둠이 고을 위로 서서히 내려앉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관아에 발칵 뒤집어지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날이 큰일이옵니다. 나리의 술잔에서 독약이 발견되었사옵니다. 민치우는 일부러 놀란 척하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물론 그 독약은 현감 자신이 심어둔 것이었지요. 무엇이라? 누가 감히 본관을 시해하려 들었단 말이냐? 아전들이 벌벌 떨며 엎드렸습니다. 민치우는 천천히 관아를 둘러보다가 미리 짜둔 대본대로 입을 열었습니다. 근래 관아에 출입한 자가 누구냐? 어제 바느질감을 납품하러 온 처녀가 있었사옵니다. 그 자가 누구냐? 마을의 설아라는 계집이옵니다. 민치운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당장 저 계집을 잡아들여라. 필시 저것이 범인이니라. 설아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침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친 발소리와 함께 문이 박차고 열렸지요. 설아라는 계집이 어디 있느냐?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좁은 초가집을 에워쌌습니다. 설아는 바늘을 든 채 얼어붙고 말았지요. 무슨 일이옵니까? 내 인연. 감히 현감나리를 독살하려 들다니 당장 포박하여 끌고 가겠다. 설아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사옵니다. 억울하옵니다. 그러나 포졸들은 설아의 호소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거친 손이 설아의 팔을 비틀어 뒤로 묶었고 다른 포졸들은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지요. 이것이 무엇이냐? 한 포졸이 청룡 병풍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순간 병풍의 청룡 눈동자가 미세하게 움직이는 듯 했으나 포졸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현감나리께서 찾으시던 물건이로다. 이것도 함께 가져가거라. 설아는 발버둥 쳤습니다. 안 됩니다. 그것만은 제발 손대지 마세요. 그러나 아무도 설아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병풍이 포졸들의 손에 들려 관아로 향할 때 구름 한 점 없던 하늘에서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요. 민치우는 서재에 병풍을 세워두고 황홀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내 손에 들어왔구나. 병풍 속 청룡의 비늘이 촛불 아래서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현감이 손을 뻗어 병풍에 닿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스르릉. 병풍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청룡의 눈동자가 살아 움직이듯 반짝였고 현감은 저도 모르게 손을 움츠렸지요. 허허허. 내가 헛것을 보았나. 민치우는 애써 웃어 보였으나 등줄기를 타고 내리는 냉기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재의 촛불은 바람도 없이 한참을 흔들리다 꺼졌습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 설아는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쇠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달빛만이 유일한 빛이었지요. 병풍만은 건드리지 말아야 했는데. 설아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설아야,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병풍은 내가 지켜야 한다. 아비 대신 내가 꼭 지켜다오. 아버지의 손은 그때도 따뜻했습니다. 설아는 그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던 기억이 났지요. 아버지, 저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설아는 자신의 목숨보다 병풍을 빼앗긴 것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감옥 안에 분리 없는 바람이었지요. 설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람은 마치 누군가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는 것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설아는 그 바람에서 병풍 앞에 앉았을 때와 같은 온기를 느꼈습니다. 아버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설아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그날 밤 관아에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먼저 서재의 등불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끄지 않았건만 촛불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집히듯 사라져갔지요. 이게 무슨 일이냐? 민치훈이 소리쳤으나 아전들도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윽고 병풍에서 푸른 기운이 스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실한 개처럼 옅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짙어졌지요. 서재 안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고 숨을 쉴 때마다 입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나리, 저것 좀 보시옵소서. 아전 하나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병풍을 가리켰습니다. 청룡의 그림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비늘 하나하나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일렁였고 금빛 눈동자는 똑바로 민치훈을 노려보고 있었지요. 요무리로다. 민치훈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나 서재 문은 아무리 밀어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문을 붙들고 있는 것 같았지요. 사람 살려. 누가 좀 와보거라. 현감의 비명이 관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밖에 있던 포졸들은 이상하게도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서재만이 마치 다른 세상으로 떨어져 나간 듯 했지요. 한참 뒤에야 푸른 기운이 가라앉았고 문도 다시 열렸습니다. 민치훈은 땀에 흠뻑 젖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민치훈은 더욱 독해졌습니다. 밤새 겪은 공포가 분노로 바뀐 것이지요. 저 계집 때문이다. 저것이 병풍에 요술을 걸어둔 게 틀림없어. 현감은 아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내일 아침 설아를 형장에서 본보기로 처형하겠다. 당장 준비하여라. 아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처녀를 죽인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었지요. 그러나 누구도 현감에게 반기를 들 수 없었습니다. 소문은 금세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설아가 내일 죽는다더라. 그 계집이 정녕 현감나리를 독살하려 했단 말이냐? 아닐걸세. 그렇게 착한 아이가 그런 짓을 했을 리 없지. 백성들은 수군거렸으나 감히 나서는 이는 없었습니다. 현감의 눈밖에 나면 자신들도 어찌 될지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설아는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려움보다 억울함이 더 컸습니다. 저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밤하늘에 뜬 달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설아는 쇠창살 너머로 달을 바라보며 가만히 두 손을 모았지요. 아버지, 내일이면 저도 아버지 곁으로 가게 되나 봅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바람이 불었고 관아 서재에 세워둔 병풍이 다시 한번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위기와 배신 1217챕터 12챕터 마이너스 설아의 마지막 문답 600자. 형장으로 끌려나가기 직전 정우 선비가 몰래 감옥을 찾아왔습니다. 설아, 괜찮으냐? 설아는 힘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밤새 울었는지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지요. 정우 도령, 저는 이제 죽게 되었어요. 아직 포기하지 마라. 정우는 쇠창살 사이로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실은 내게 말하지 못한 것이 있다. 그 병풍은 단순히 청룡을 봉인한 것이 아니야. 봉인한 자의 피를 이은 후손만이 청룡과 마음을 나눌 수 있지. 설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말씀은? 그래. 청룡은 너와 연결되어 있다. 내 아버지의 피가 내 안에도 흐르고 있으니까. 정우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지금 병풍이 현감의 손에 있어도 청룡은 너를 기억하고 있을 거야. 내가 진심으로 부른다면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우는 황급히 몸을 숨겨야 했지요. 설아, 포기하지 마라. 내 아버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 정우가 사라진 뒤 설아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지요. 동이 트고 형장이 준비되었습니다. 백성들이 광장으로 몰려들었고 포졸들이 설아를 끌어냈지요.
저 계집이 현감나리를 시해하려 한 죄인이로다. 설하는 결박된 채 형틀 앞에 섰습니다. 민치우는 높은 자리에서 득의양양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설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려움을 삼키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관아 서재에서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병풍이 스스로 찢어지며 강풍이 일어났고 관아 전체가 크게 흔들렸지요. 무슨 일이냐? 민치운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서재에서 치솟은 푸른 빛이 구름처럼 하늘로 솟구쳐 올랐고 천지를 뒤흔드는 울음소리가 고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구름 사이로 거대한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푸른 비늘이 햇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고 금빛 눈동자는 세상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청룡이었습니다. 용이다. 용이 나타났다. 백성들은 공포에 질려 땅에 엎드렸습니다. 포졸들은 칼을 떨어뜨리고 도망치기 바빴지요. 민치우는 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요물. 감히 어디서. 그러나 현감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져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청룡은 천천히 고개를 내려 형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대한 눈동자가 설하를 비추었고 설하는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기억나는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처럼 온몸을 감싸는 포근함이었지요. 청룡이 구름을 휘몰아 형장으로 내려왔습니다. 거대한 몸이 땅에 닿을 듯 말 듯 낮게 내려앉았고 비늘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빛이 형장 전체를 감쌌지요. 설하는 고개를 들어 청룡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청룡의 금빛 눈동자 속에서 무언가 일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설하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청룡의 눈 속에 비친 아버지가 미소 짓고 있었지요. 설하야, 잘 버텨주었구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설하는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치운이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 요물을 당장 쫓아내라. 뭘 하고 있느냐? 그러나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지요. 청룡의 위험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청룡이 고개를 돌려 민치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지요. 청룡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대한 머리가 설하 앞에 닿을 듯 가까이 다가왔고 뜨거운 숨결이 설하의 얼굴을 스쳤지요. 순간 설하를 묶고 있던 밧줄이 푸른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불은 뜨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지요. 밧줄은 재가 되어 흩어졌고 설하는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청룡이 입을 열었습니다. 천지를 울리는 깊은 목소리였지요. 너의 아비는 나의 친구이자 구원자였다. 설하는 두 손을 모아 공손히 읍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늘 병풍을 소중히 여기신 까닭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청룡의 눈에서 눈물 같은 빛이 흘러내렸습니다. 청룡은 포효하며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관아를 향해 돌진했지요. 서재의 지붕이 날아갔고 현감이 감춰둔 비밀 창고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청룡의 발톱이 창고를 찢었습니다.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들을 본 백성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지요. 금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위조된 문서들, 조작된 세금 장부, 그리고 설하의 술잔에 넣으려 했던 독약까지. 민치운의 죄상을 증명하는 모든 것이 형장 앞에 낱낱이 펼쳐졌습니다. 저것이 무엇이냐? 백성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현감이 백성들에게서 걷어들인 세금이로다. 저 문서를 보라. 없는 죄를 씌워 백성을 죽인 기록이 적혀 있다. 웅성거림이 커져갔습니다.
분노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지요. 현감이 설아에게 누명을 씌운 거야. 저놈을 잡아라. 민치우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청룡이 길을 막아섰지요. 금빛 눈동자가 현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연민도 자비도 없었습니다. 오직 오랜 세월 봉인되어 있는 동안 보아 온 인간의 탐욕에 대한 분노만이 타오르고 있었지요. 너는 정의를 팔아 사리사욕을 채웠고 무고한 자를 죽이려 했다. 청룡의 목소리에 현감은 벌벌 떨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제발 목숨만은. 그때 백성들이 몰려와 민치운을 에워쌌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는 이는 없었지요. 이자를 관찰사에게 넘기자. 우리 손으로 정의를 세우자. 포졸들도 더 이상 현감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민치우는 자신이 부리던 자들에게 포박당한 채 끌려갔습니다. 민치우는 관찰사에게 압송되었습니다. 그의 죄상은 이미 온 고을에 퍼져 있었고 증거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요. 위조 문서, 착복한 세금, 무고한 백성을 죽인 기록까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요술이요. 저 요물이 거짓을 꾸민 것이요. 민치우는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나 관찰사는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지요. 요술로 금괴가 생기고 문서가 만들어지겠느냐. 내 죄는 하늘이 아니 백성이 물었다. 민치우는 그 자리에서 파직되었습니다.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고 그가 착복한 세금은 백성들에게 돌려주도록 명이 내려졌지요.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하늘이 무심치 않았구나. 청룡께서 정의를 세워주셨다. 설아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억울함이 풀린 기쁨보다 아버지의 뜻이 지켜졌다는 안도감이 더 컸지요. 정우가 설아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내 누명이 벗겨졌구나. 모두 아버지 덕분이에요. 그리고 정우 도령 덕분이기도 하고요. 설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지요. 모든 것이 끝난 뒤 청룡이 설아를 찾아왔습니다. 마을 뒷산 가장 높은 곳이었지요. 달빛 아래서 청룡의 비늘은 보석처럼 반짝였고 금빛 눈동자는 한없이 깊었습니다. 설아야. 청룡이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내 아비는 나를 구해주었다. 내가 분노에 휩싸여 이 고을을 삼키려 했을 때 그분만이 나에게 손을 내밀었지. 설아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혼 일부를 바쳐 나를 봉인하셨다. 내 분노를 가라앉히고 다시 이성을 찾게 해주셨지. 그 은혜를 갚으려 해도 갚을 길이 없었는데. 청룡이 입에서 무언가를 토해냈습니다. 손바닥만 한 청옥이었지요. 맑고 푸른 빛이 달빛과 어우러져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이것을 받아다오. 이 옥은 내가 세상에서 선함을 잃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설아는 두 손으로 청옥을 받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 잘 간직하겠습니다. 청룡의 눈에서 다시 한번 눈물 같은 빛이 흘러내렸습니다. 청룡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백성들은 모두 고개를 숙여 예를 올렸지요. 청룡은 한 바퀴 크게 원을 그리며 고을 위를 돌더니 마지막으로 설아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설아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병풍은 본래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찢어졌던 자리는 감쪽같이 붙어 있었지요. 다만 청룡이 그려진 자리에는 희미한 빛의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잘 지킬게요. 설아는 병풍 앞에 앉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의 병도 차츰 나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설아를 피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청룡의 선택을 받은 여인이라며 존경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정우 선비는 종종 설아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두 사람의 사이는 날이 갈수록 가까워졌지요. 세월이 흘러 이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전했지요.
옛날 이 고을에 청룡이 나타나 탐관 오리를 물리치고 무고한 처녀를 구했다더라. 옛말에 적선지가의 필요여경이라 했습니다. 착한 일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따른다는 뜻이지요. 설아 아버지의 선한 마음이 딸에게 이어졌고 그 선함이 마침내 정의를 세웠습니다.